예,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재배 동향 그리고 핵심 재배 기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인삼의 재배 면적인데 위에 까만색 줄이 전체적으로 이제 총 재배 면적입니다. 계약 재배하고 홍삼 재배했을 때 보면 이제 그 노란색 약간 주황색으로 된 건 엄청 감소가 됐죠. 감소가 돼서 줄었고 홍삼포는 계속 유지를 해서 현재 한 10,000헥타르로 됩니다. 그전에는 한 15,000헥타르, 삼각이 좋을 때 19,000헥타르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많이 좀 위축된 상태지만 요 이후로 이제 삼이 생산량이 이제 상당히 좀 면적 줄어들었고요. 신규 재배 면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24년도 보면 직화 재배만 662헥타르입니다. 노란색 맨 끝에 오른쪽에 보시면 24년도 보면 620헥타르로 많이 재배할 때 2,500헥타르까지 재배를 했었죠. 그거에 비해서 그건 4분의 1로 면적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 산이 없다고 하고 올 봄에 그 우리가 홍상포도로 보통 묘삼을 심는데 그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직판자 매변적이 많다 보니까 삼계라는 게 흔히 만들 수가 있었죠. 가격이 좋으면 삼계로 가리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면적이 줄으니까 삼계 가격도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금단에서 이제 2년생, 3년생 특화시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그 기반으로 해서 점차 인삼 산업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삼 수확을 면적을 보면 여기 끝에 보면 이제 엄청 줄었죠. 그래서 750헥타르, 662헥타르. 그러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가 5, 6년 아니더라도 2, 3년 위주로만 재배를 해도 인삼 산업 쪽에 어느 전망이 있다고 보고요. 많은 분들이 인삼이 이렇게 갈 거냐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인삼이 망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정관장이라고 KT에서 산을 만들어 팔죠.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있는 거. 그럼 거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인삼이 산업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가격 낮고 어렵지만 인삼 산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왼쪽은 계약 재배입니다. 2년생. 보면 크게 2020년에 좀 올랐다가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동일한 면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른쪽에가 직화 재배입니다. 직화 재배인데 보면 경기도, 강원, 충남, 충북, 전북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4분의 1 정도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여기서 재배해가지고 삼계도 가져오고 막 이끌어서 전국에 인삼을 좌우를 했었는데 가격이 하락돼 갖고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요. 장기적으로 봐도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렇게 남아 있는 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농사 잘 짓는 분들은 이렇게 면접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세채 이렇게 네채 해갖고는 이제 기본 경비도 안 나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가격적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생산량 올리고 두 배, 세배 올려야지만 이 산의 가격 경쟁력도 있고 면적이 줄었으니까 가격 올라가니까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기상 변화인데 2018년도에 보면은 30일 이상의 날짜하고 35도의 날짜를 보면은 금산이 아마 홍천, 보고 이천 요 세 가운 요 지역하고 거의 기상이 비슷합니다. 35도로 제일 높아지는 게 보면은 홍천 그리고 금산인데 그러니까 금산에서 재배가 가능한 기술들은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제가 거기 파주, 홍천, 충주, 금산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30도 이상일수를 보면 이제 금산이 30도 이상일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35도 이상인 날을 보면 홍천이 제일 높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삼이 잘 되는 지역에서 봐도 금산이 기상적으로 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2017년도부터 쭉 25년까지 30도 이상의 날씨를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전체적으로 30도 이상 달을 쭉 증가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68일이 30도가 넘었고요. 그리고 35도 이상을 보면 작년에도 이제 11일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워가지만 막상 돌아다니다 보면 고온계라는 게 금산에서 발생을 해서 다 날라왔거나 고사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상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면은 이제 그 고온에 되더라도 이 사람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과학적 기술로 극복할 수가 있고요. 또 금산하고 충주, 파주, 홍천입니다. 기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7월하고 8월은 계속 덥고,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비가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왼쪽은 이제 평년 대비 이제 가을이라고 보면 평년보다 이제 상당히 떨어져서 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제 삶도 좀 적고 그랬는데, 이런 지역하고 비교해봐도 금산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기상에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온도는 올라갑니다. 30도 이상이 지금 올라가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7월과 8월에 강우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가 적당히 오고 적당한 온도가 낮아지면 인삼 재배가 가능하겠지만 미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수시로 비가 많이 오고 수시로 뜨거워지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관수라든가 이렇게 광학력을 조절하지 않으면 인삼을 수량을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 종자 결실률도 30~40% 떨어졌습니다. 종자 결실률, 개갑도 지연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량도 감소가 됐고, 그리고 작년에도 고온이 지속되다 보니까 총채벌레 그리고 파밤나방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비가 오니까 예정지 관리도 하기 어려웠지만 앞에 탄저병이 쭉 나서 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못 보고 클 때 또 비가 와서 탄저병 때문에 산을 못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삼의 생산량은 엄청나게 감소가 된 거고요. 이와 같은 이제 기상 변화에 우리가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그 6, 8월에 고온기 관수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비가 안 오면 병이 없으니까 농약을 안 하시는데 8월 달에도 반드시 총체벌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정기 때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은데 9월 달, 10월 달 들어서 예정기 관리한다는 건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늦은 방법이고, 5월 달, 6월 달 비가 올 때 집중적으로 예정기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쭉 가다가 9월 말 되면 이제 두둑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9월 10월 돼서 두둑을 만들려고 보면 벌써 비가 오지 지지, 그래도 막 트랙터를 들게 되니까 땅은 다져지게 되고 그 직파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땅이 부드럽게 해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나중에 1, 2년분은 괜찮은데 3분, 4분 되니까 다 남발되고 적변되고 하니까 수량이 감소되고 상품화 있는 사람들이 적게 나옵니다. 25년도 이제 5, 6월 달 약간 저온과 가뭄으로 인해서 종자의 결실률이 떨어지고 종자의 반이 떠버립니다. 그 개가 막상 과육을 제거하니까 반 이상이 다 버리고, 그것도 반 이상이 나오는 거는 잘 나오는 건데 80~90%가 다 떠버려서 종자를 수확할 수가 없었고요. 그 요거는 이제 그 원인을 보면 안에가 이렇게 텅 벼 있죠. 그러니까 이거 꽉 차야 되는데 이렇게 벼다는 얘기는 5, 6월 달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12월 달까지 개갑이 안 되고 이후에 1년도 묶고 싹이 나오는데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자, 여기는 이제 파 총채벌레인데 농가에서 보낸 사진인데 이게 경기도 여주 이천 쪽입니다. 더우니까 이제 그동안 충남, 전북 이런 데에서만 발생하던 총채벌레가 이제 북상을 한 거죠. 북상을 해서 싹 발생하니까 이제 8월 말에 발생을 해서 9월 달에는 삶이 없어버립니다. 이렇게 피해가 있고, 파밤나방, 그리고 앞에서 이제 9월 달에 비가 앞쪽에 쭉 나가니까 실제적으로
삶의 수량이 많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막이 딱 끝나고 나면 소독을 끝내는 게 아니라 9월 달이라도 반드시 비가 오면 이제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 약재는 뭐 자주 안 되냐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야 된다. 연장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인삼에 다수학이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인삼이라는 게 친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이제 그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인삼은 친환경을 해서 조건이 수량을 예전에 한 채 보고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농약 안 주고 인삼을 다섯 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삼이 태생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GAP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득을 꾸준히 하셔야지만 인삼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금단 분들이 이제 지금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 외지 나가서 이제 많은 인삼을 개척도 하고 해서 많이 호강을 들었습니다. 근데 외지 나가서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땅이 새로운 거니까 금단처럼 객타하거나 아니면 계속 벼심고 인삼 심으면 괜찮지만 외지 나가서 하실 때 가장 그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차적으로 딱 예정지가 선정이 되면 땅 뒤집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요게 포크레인이나 메나쟁이 아니면 원판 쟁기를 50cm만 딱 이렇게 뒤집어야 됩니다. 그 딱 뭐 1m 이상 하실 필요 없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땅에 작도층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토양 검정을 해서 탭이 얼마큼 넣을 것이냐, 그 다음에 탭이 넣고 노타리트 이렇게 쭉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탭이 넣고 노타리트 넣어서 가려다가는 나중에 9월, 10월 달 깊이 갈면 탭이가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자 부숙도 안 되고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정지 선정했으면 1차적으로 땅을 뒤집어서 50cm까지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탭이 넣고 부드럽게 노타리만 치는 겁니다. 장마치 전까지. 그렇게 해야 탭이가 잘 썩고 부숙된 성분들이 토양 속에 잘 빠져나가서 나중에 영묘장애 그런 걸 막을 수가 있겠고요. 요거 순서인데 땅을 뒤집은 다음에 노타리하고 탭이 넣고 이렇게 해서 쭉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양 훈증제 처리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30년 전부터 토양 훈증제 처리하고 라고 했는데도 이제 그 처리 방법에 있어 아직도 이제 그 효과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3월 작년에 수확했는데 3월 잡아왔습니다. 그럼 여기 훈증제 처리하고 바로 가능하냐라고 많이 하시는데 가능합니다. 근데 처리를 할 때 제가 한 것처럼 정확하게 그게 훈증제가 표면면을 죽이고 할 수 있는 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거죠. 사실 농가분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정확하게 배우려고 하는 것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 어차피 초작치가 됐건 저작됐든 사무 들어가는 데다 무조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삼켰는데 들어가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훈계 처리하고 이후에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호밀이나 녹비작물 이렇게 호밀이나 파종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퇴비를 많이 넣었으면 이런 작물들을 재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퇴비라는 거 빨리 햇볕 보고 물이 들어가서 부숙이 돼야 되는데 호밀이나 썬거 심어놓으면 물이 위에서만 쭉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떨어집니다. 그 대신 퇴비를 안 하고 나는 호밀이나 썬거를 심게 하는 분들은 그런 거 괜찮은데 퇴비를 많이 넣고 이런 작물들을 심으면 다시 효과가 떨어집니다. 퇴비가 부숙이 돼서 비료 성분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잡고 있고, 그것 때문에 호밀이나 수산가스를 빨아먹고 그대로 땅속에 넣어버리면 똑같습니다. 다 분해되면 다시 염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퇴비 많이 심어놓은 땅들은 작물 재배하지 마시고 노타리만 계속 관리하시고, 그 대신 경사지, 산사태 이런 데에서 발생할 가능성 있는 지역은 녹비작물 재배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직파재배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그 1년생부터 이렇게 키우니까 최대 무게는 이제 아무래도 한 뿌리에 뭐 300g, 400g, 그리고 요같이 이제 한 채에 800g 이상 돼서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산에 쭉쭉 내려가야 됩니다. 쭉 내려가야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정지 관리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직파했을 때 한 칸에 3의 양인데 뭐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다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이제 3개로 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요 3개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직파재배 면적이 줄어버리니까 이 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산에서도 올 봄에 제목이로 놔뒀는데 천당 3만 5천 받았다고 노사를 했는데 목께서 제목에 이게 육군 한국으로 놨다고. 그러니까 세차 나와가지고 20만 원 벌으니까 오히려 육군 한국 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판전액의 면적이 줄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삼계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그렇고요. 그 토양 검증하는 건데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우리가 땅이 이상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정일을 딱 무조건 얻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관리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산을 재배하기 위해서 딱 갖춰진 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외지에나 땅을 얻었으면 계약을 하고 바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요 굵은 선하고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요 점선은 이식재배 6년근 요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 6분까지 가려면 산이 크면 안 됩니다. 근데 억지 재배해가지고 6분까지 갔을 때 뭐 산도는 5.0, 6.0 돼야 되고 그러나 직화 재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을 해도 될 수도 있고 4년을 해도 될 수 있으니까 억제 재배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도가 6.0에서 요 7.5까지 가능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냐면 뭐 칼슘이나 고토용 보면은 작물들이 흡수하는데 저 노란색 있는 부분이 산도가 제일 작물 흡수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산도는 전체적으로 6.0에서 7.0으로 돼야만 산이 계속 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물이 7.0입니다. 왜 7.0이냐면 물이라는 건 모든 양분을 다 녹이기에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산도가 낮아버리면 철, 망간 이런 성분들이 잘 녹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흡수가 돼가지고 적변도 될 수도 있고 다른 양분들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성 쪽에 가시가는 게 중성 쪽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토를 넣는데 고토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뭐 예정일 때 산도가 낮으면 이제 쏘라고토를 넣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토양을 뜰 때 그 위나 아래가 자기가 밭을 가는 깊이를 딱 뜨야 됩니다. 위에만 뜨면 거름이 많이 있으면 거름 많구나 하고 적게 넣을 수도 있고 속에만 뜨면 거름이 적을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밭을 가는 깊이만큼만 딱 떠가지고 그걸 섞어서 분석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인삼밭에 거름이 얼마만큼 있나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큰 병수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건데 5,000평, 6,000평이면 검사를 하더라도 적합해서 들어갔는데 일부분 2, 3,000평에 이렇게 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분만 산도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를 했을 때 산도가 5.6이네, 6.0 나왔다고 안심을 해서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7.0 만약에 7.5였으면 나머지 부분도 최소 6.0 이상은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지 관리할 때 산도가 한 6.0 이상 되도록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산도가 낮다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석회를 관조하면 바로 이렇게 치유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산 사이 다 찔러서 관조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예전에 검사해서 이렇게 미리 산도를 교정하면은 이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예정지 토양 검사를 한 다음에 뭐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300평에 30에서 60kg 넣어주면 이제 염료는 안 올라가고 마그네슘 함량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지 검사에서 토양에 적합하도록 이화학사가 완전히 계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는 산도가 8.0입니다. 산도가 8.0인데 그럼 너무 알칼리성이라 삶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삶이 이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삶이 이제 잘 크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5.0 낮게 한 이유는 삶을 키워주면 6분까지 못 가니까 중간에 썩어버리니까 과거의 방법이고 지금은 산도를 중성 정도로 해도 되고 7.5 이하까지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염료장애가 발생하면 이제 제일 앞에서 이제 그 퇴비가 부숙이 안 돼가지고 쌓여서 그렇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과도한 퇴비 사용인데
그 퇴비를 쫙 포크레로 깔으면 그다 깔고 나서 로타를 쳐서 수단글라스나 호미를 심어놓으면 부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아먹죠. 빨아먹는데 그걸 다시 나중에 로타를 쳐서 넣어버리면 그대로 돼버립니다. 그대로 다시 비료성분이 되는 거죠. 분해되면. 그러니까 퇴비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맞게 그런 녹비작물 재배하지 마시고 로타리만 쳐서 충분한 부숙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요거 차광지가 이제 해가림 쓰는 게 금산에서 늘고 있죠. 뒤에서도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삼을 키운다고 보면 요 해가림의 자재 개선력들을 절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재가 딱 들어가면 이제 요 자재의 특징은 빗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빗물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바닥 고랑비닐까지 치면은 이제 땅 자체가 수분이 없다 보니까 비료 성분들이 두둑을 만들 때하고 만들 때 계속 못다리 치니까 위나 아래나 같은데 여기에 재배를 하다 보면 위로 거름성분이 다 물 타고 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윗부분만 거리에 몰려가지고 나중에 염류장애도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산에 이유 없이 5월 달에 시들고 목 붓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이게 일어나냐면 연봉도가 0.6인데 이게 딱 5월 달하고 한 달 만에 보면 1.5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0.6에서 1.5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1년생은 바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정리를 검정을 해서 반드시 염료물 같은 것도 조절을 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두둑으로 이렇게 염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층별로 뭐 여기에서 7cm 보면 여기 3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염류가 위로 올라온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시범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법은 예전에 관리하시면서 쭉 퇴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부수시킬 거냐. 그리고 부수된 게 통에 고루서 끼고 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뺄 때 수단글라스나 옥수수로 하면은 그 자체가 딱 흡수한 다음에 다시 또 토양에 들어가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루갖고 녹은 것들을 다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용산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염류장애 때문에 이제 발생한 포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가뭄기에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두둑, 이제 햇볕이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두둑에 햇볕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인삼 집하자면 두둑이 높다고 해서 두둑을 무섭게 높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둑의 폭이 쉽게 90cm에서 최소 1m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두둑이 높아야 체형 좋고 뭐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6년군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6년군의 기준이 두둑이 30cm 이상 높아야 좋은데 그걸 1년생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생부터는 오히려 두둑이 높으니까 두둑이 폭만 좁아지고 그리고 햇볕 보니까 염류 피해, 감염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이제 그 하신 분들도 제가 교육한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연생별로 두둑의 높이도 조절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무조건 6년군 좋은 데서 이렇게 찍어놓고 두둑이 높으니까 제가 다 이렇게 버리니까 그걸 1년생부터 맞추고 그리고 나중에 복구하기 귀찮으니까 1년부터 높아버리면 저는 피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둑의 높이는 경사가 있으면 물이 잘 빠지니까 25cm에서 30cm만 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만약에 나중에 3년, 4년 되면 그때 복토를 하면 됩니다. 근데 복토를 할 때 바닥이 딱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선적하고 깊이 50cm 뒤집어 놨으니까 그런 땅도 쉽게 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10cm만 바닥에 흙을 올려도 여기는 1cm밖에 덮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둑의 높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너무 좁게 그리고 넓게 하면 좁게 하고 높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두둑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염려 피해도 줄이고 가뭄 피해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멍이 나니까 이렇게 이제 가뭄이 심한 해에는 겨울에 총자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둑
햇볕을 많이 5, 6월 달에 그리고 8월 달 되면 온도가 한 27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인삼은 땅의 온도가 27도까지 올라가니까 숨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녀석은 더 죽고 낳게 해서 그래야지만 염류 피해 그리고 수분 피해 그리고 직사광선에 맞는 피해는 상당히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염류 장애 때문에 이제 그 공기되면은 토양에 수분이 없으니까 물미가 나다 안 나다 이렇게 계속 그렇습니다. 웬간해서 사람이 시들질 않는데 그럼 생장이 더뎌지게 되고 이제 수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금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정리 관리하던 중에 보는데 노타리를 치던 뭐라던 비 오고 나면 물이 고입니다. 중간중간에. 그럼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퇴비를 넣고 나서 이제 잘 부드시켜서 열심히 갈고 노타리 치는데 퇴비가 그대로 땅 속에 있습니다. 요게 요 상태로 보면 위에서처럼 거름이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또 이렇게 지르니까 장비도 못 들어가고 날씨 좋을 때 막 들어가서 두둑을 열심히 만들지만 바닥에는 거름 전부에 다 고여 있고 그리고 나중에 비가 오면 물이 고여가지고 1년생, 2년생은 괜찮은데 나중에 3년생, 4년생은 다 단벌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삼자를 키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논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드시 구배를 잡아서 비료가 그냥 비가 오면 쭉쭉 빠져나게 해야지만 나중에 염류 피해가 없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경사지별로 용탈되는 그 프로스를 조사를 한 건데 경사가 심한 모래땅은 퇴비를 넣어도 80%가 유실돼 버립니다. 경사가 심한 모래땅이니까 당연히 비용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이런 데는 수강으로서 물론 심어야 되지만 퇴비를 웬만큼 넣어서는 남아있지 않고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퇴비 좀 넣어야 되고 많이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점질 토양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유실됩니다. 정토는 아무래도 이제 실려 내가는 게 적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사가 있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점질토냐 모래땅이냐에 따라서 퇴비 넣는 것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 같은데 경사가 심한 데는 막 5분을 50평에 15톤씩 넣어도 산이 잘 됩니다. 그 이유는 다 80%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산이 잘 된다고 해서 노래가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삶이 장애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경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배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탭이 넣는 것도 이제 그 줄이시고 거기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비 시험과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서 그런 토양 조건 그리고 이제 그걸 따져가지고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퇴비를 넣는 양도 중요하지만 예정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논에서요. 그래야지 되지 나중에 그 1년생은 괜찮은데 물이 고이면 무조건 3년생, 4년생부터는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 밑에는 이제 그 구배를 정리하고 퇴비를 넣고 호밀레신도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그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밭을 갈 때 여기 소가밭을 예정지를 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삼밭을 간다는 거 뭐냐면 소가밭을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가밭을 밭을 갈고 들어갈 때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름은 못 들어가죠. 그렇게 하고 땅이 부드러워야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의 교훈이라는 건 쥐든 뭐하든 수단변화수가 있든 그냥 큰 기계가 들어가서 로타리를 치든 시작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이 뭐냐면 소가 이렇게 부드러울 때만 들어간다면 땅을 계속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근데 지른데도 장비가 들어가면 땅이 다져지게 돼서 밑에 뿌리발달도 안 되고 물도 안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트랙터를 가지고 밭에 들어야 되겠다. 그 소가 들어가야 되나? 이걸 염두에 두시면 오히려 기준점으로 삼으면 밭을 갈 때 경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논 같은 경우 거름이 많으면 물대갖고 한번 로타리 치면은 그 염료를 거의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 녹아나온 비료성분을 물 이렇게 걸러내게 하시면 되고요.
논에서 두둑을 자르는 건데 보통 한 피치가 100m에 40m가 그한 1000스퀘어미터인데 요 가운데만 자르죠 보통. 근데 가을에 막 돌다 보면 양쪽에 서너 군데 들어가면 이렇게 물이 고입니다. 그러니까 1년생은 괜찮은데 나중에 3년생부터 물이 고이니까 배수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9월 달에 막 비가 오니까 땅이 지르니까 기회가 없다. 10월 달에 막 한번 안 두고 말리면 그때 막 들어가서 두둑을 만드니까 이제 두둑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배수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100m의 길이였을 때는 가운데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양쪽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배수가 잘 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복토를 할 때 이 배수로 있는 데만 이 부분만 하면 됩니다. 두세 칸. 그래서 물이 세 군데 정도 빠지게 해야 전 면적이 삶도 고르게 뿌리도 발달하고 잘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부분 안 되고 또 이 부분 안 되고 그래서 산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좋은 거죠. 그게 곤형성 됐을 때 물이 고이니까 이제 삶도 이렇게 안 좋고 물 배수가 고이는데 이렇게 안 좋고 그 다음에 삶 다 이렇게 꺾여버리면 난발쌈이 돼버립니다. 아니면 끝에서 다 이렇게 묻히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에서 할 때는 비록 관리를 환경이 안 좋아서 많이 가지를 못했지만 끊을 때 한 번 더 끊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배수가 잘 돼서 인삼이 쪽쪽 내려갈 체력을 종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예전에 인형 관리할 때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첫 해에는 대부분 잔말 저절까지 로타리만 치라니고 하는 말씀이 탭을 놓고 로타리를 막 치다 그 위에서 탭이 허가 고루 섞이고 장 섞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어야지만 탭이가 부숙이 됩니다. 근데 그걸 탭이 놓고서 바로 깊게 갈아버리면 땅속에 들어가 버리면 탭이가 부숙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탭을 놓고 나서는 대부분 로타리만 잔말 저절까지 쳐서 관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장마 끝나고 나서 서서히 경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애초에 50cm까지 만들어 정도까지 경운하게 되면 염류 농도가 1.65에서 보면은 다 0.5, 0.4, 0.4로 다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삼에 적합하도록 토양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삶의 연생별 수량하고 그런 게 되겠고요. 이게 토양의 염류 농도인데 0.47입니다. 0.47이고 여기 0.44인데 가운데가 염류 농도인데 이렇게 해가림을 해놔도 염류 농도가 맞고 삶이 잘 크면 비가 막 오고 바위 들어가도 삶이 타지도 않고 병도 없습니다. 농약을 이제 정상적으로 잘 주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0.5가 되어야 인삼이 제일 잘 큰다라는 거고요. 염류 피해가 없으니까 물미가 계속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인삼에 이제 기공들이 딱 닫히고 날씨 좋으면 기공을 열어서 이제 광합성이 촉진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인삼에 우리가 다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토양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놔야 된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5, 6월 달에 물을 안 주면 다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시설 잘 해놓고 뭐 훈육처를 놨더라도 메말라 버리면 장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약간 뭐 무관수, 점적관수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무관수하고 점적, 분사호수 관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평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한 분사호수도 되고 경사지에서는 뭐 점적호수가 되든 그래서 무조건 관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관수량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우리가 농약을 이제 열흘마다 보통 농약을 주니까 그럼 열흘마다 밭은 무조건 농약을 하러 이제 가는데 그럼 어차피 밭에 간 김에 약을 주는데 그 관주량은 이 평당 예장칸에 요 지저목과 지저목 사이 예장칸을 10m로 보시면 됩니다. 주둑이 넓으면 조금 더 줄 수 있고 주둑이 좁으면 뭐 8m로 줄 수가 있는데 왜 10m로 보냐면 이게 햇볕을 받아서 날아가는 물의 양이 10m입니다. 8리터, 10리터. 그러면 그게 날아가는 게 8리터, 10리터니까 그것만 그대로 보충을 해주면 일정의 수분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줘서 밑에까지만 물이
배어나오게 하는 건 또 어떠한 문제가 되냐면 모래땅 같은 거 양분까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물 많이 줘서 계속 축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물이 들어가면 양분이 녹아나고 거기서 양분의 유실도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갑자기 양분이 많았다 적었다 하고 하니까 이 사람 헷갈립니다. 딸기 양액재배 같은 경우를 보면 일정한 염도농도 물을 24시간 똑같이 돕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양액의 거름 농도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딸기는 계속해서 일정한 농도에서 비료농도가 크지만 인삼 같은 경우 물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비료농도가 싹 빠져나가면 또 맹물이 되죠. 그랬다가 이렇게 물이 또 날아가면 비료가 쌓이니까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양분의 흡수와 행동이 이제 부적합하게 돼서 되고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예장간에 10m 기준으로 삼으시고 10일 간격으로 주시고 그게 양을 계산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이게 점적인데 구멍이 뭐 15cm짜리고 20cm짜리 쓰면 딱 그 종이컵으로 받아가지고 여기 5분이면 딱 찬다 하시면 종이컵 180이니까 그 구멍이 몇 개인가 딱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딱 여기는 요걸 5분, 여기는 10분 이렇게 설정해 놓고 5월 6월달 설거하시고 가실 때 이제 점적이라든가 분사호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딱 계속 관리를 하면은 또 5월 6월달 이제 보온배를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볏짚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틈새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햇볕을 많이 보고 하는데 짝짝 갈라져서 피해가 없습니다. 그럼 요 안에 방법이 그 왕겨가 있는데 왕겨로 턱에다 메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두껍기는 하지 말고 틈새가 있으면 왕겨로 쭉 볏짚 높이까지만 해주면 이제 수분도 유지되고 뭐 날라가는 또 막아줘서 삶이 좋고요. 이제 여기가 봄에 이제 해바람인데 광이 이렇게 들어오죠 뒤에서. 그럼 뒤쪽은 이제 6월 중순 되면 타기 시작해서 이중주 다 치야 되는데 그 전까지 계속 가면 뒤에가 또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렇고 이제 딱딱해서 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주셔야 되고요. 여기 오른쪽도 앞쪽에서 빛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땅이 딱딱 특히 황토땅 같은 경우는 삶이 올라부터 강을 많이 타죠. 사실 점적이 깔려 있어도 바쁘고 뭐하다 보니까 물을 못 주는데 반드시 그 물을 주시는 게 인삼한테 좋고 인삼의 염류장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이 이제 사실 키운다는 건 뭐 토양 관리부터 물 주는 거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도 없고 뭘 하실 거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을 좀 줄여라. 지각적으로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참이 단가가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는 인건비가 쌀 때 면적으로 승부를 맞추고 많이 면적에서 인건비 싸고 근데 지금은 인건비하고 자재값이 올라가니까 면적으로 승부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잘못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면적을 내가 좀 줄여가지고 집약적으로 하는 게 인건비도 줄이면서 이 안에 삶의 수량을 넣는 게 더 경제적으로 나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서산인데 작년에 10월 20일 날 이제 갔었는데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묘삼인데 삶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캐보니까 그 뭐 거의 갑상수 잘 올라왔는데 그 서산은 이제 황토 땅이 많기 때문에 한번 말려버리면 딱딱 굳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마르게 하려고 결과적으로 열흘 간격으로 아니면 뭐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가서 물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축축한 상태로 있으니까 이렇게 삶이 잘 크고요. 그러니까 토양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5월달에 반드시 물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